중동발 악재로 국제유가가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최근 3개월 동안 15%가량 급등했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산업의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채권단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회사를 살리려면 상장 폐지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부진의 여파로 국내 대형 제조업체들의 공장 가동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NP 파리바 은행과 DBS은행 등 외국계 은행이 통화수합 담합 혐의로 무더기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목요일 코스피 지수 외국인의 대규모 매수세에 힘입어서 1900선 회복을 했습니다. 구경호 기자 연결해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마감 시황부터 알려주십시오. 네, 29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3.02포인트 오른 1907.54로 거래를 마치며 8거래일 만에 1900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가 최근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상승 마감한 가운데 코스피 지수도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이어지며 상승한 채 출발했습니다. 이날 외국인은 국내 시장에서 4,603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국내 시장에서 1조 125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기관도 이날 674억 원어치를 사들였지만 개인은 5,149억 원어치의 차익 매물을 내놨습니다. 모든 업종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기계와 보험, 전기전자, 금융업이 2% 이상 상승했고 전기가스업과 종이목재, 증권업종도 1% 이상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이날 재상장한 네이버가 6.81% 올랐고 삼성전자도 2.67% 상승했습니다. 한국전력과 KB금융, 현대모비스도 2% 이상 올랐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0.9% 하락했고 현대차와 기아차, SK하이닉스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글로벌 투자 자금이 재상장된 네이버에 대거 몰렸다고 하는데요.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인적 분할 후 재상장에 이날 거래가 재개된 네이버가 글로벌 투자자들의 강력한 러브콜을 받으며 코스피 지수 상승 반등의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이날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네이버와 삼성전자였습니다. 외국인은 이날 전체 순매수 금액의 절반 이상이 2,758억 원어치의 네이버 주식을 사들였고 삼성전자도 1,586억 원어치를 담았습니다. 단 두 종목의 순매수 금액이 이날 전체 외국인 순매수 금액의 94%에 달합니다. 이날부터 거래가 재개된 네이버는 시초가 대비 4.35% 오른 48만 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가총액은 15조 8천억 원을 기록하며 단숨에 시총 상위 1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인적 분할로 거래가 정지됐을 때 모바일 메신저 라인이 깜짝 실적을 발표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최근 페이스북 주가도 급등해 외국인의 매수세가 쏙 몰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 덕에 건설주들이 반짝 상승했습니다. 흐름 짚어주십시오. 이날 건설주의 주가가 일제히 빨간불을 켜며 상승했습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 영향 때문입니다. 건설주는 이번 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세를 보였지만 전날 미국의 시리아 공격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중동 시장 수주가 많은 국내 건설업체들도 잠시 주춤했습니다. 이날 GS건설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1.32% 오른 34,600원의 거래를 마치며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GS건설은 정부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번 주 들어서만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기관은 이달 들어 GS건설을 68만 2,583주 사들였습니다. 기관이 이번 달 GS건설을 매도한 날은 지난 20일뿐입니다. 이날 기관의 매수세에 삼성물산도 2.77% 오른 5만 5,700원으로 장을 마쳤고 대림산업도 4거래일째 강세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건설주의 주가 상승이 단기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부진했던 국내 부동산 거래에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근본적인 모멘텀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 건설사들의 주가 부진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 감소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해외 사업 개선 없이 주가 상승은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소식 구경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동발 악재로 국제유가가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최근 3개월 동안 15%가량 급등했습니다. 국제유가의 기준인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향후 $150까지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WTI는 전날보다 1% 올라 배럴당 110.10달러에서 거래를 마쳤으며 2년여 만에 최고치입니다. 런던 IC 선물시장에서 북해산 브렌트유는 1.69% 오른 배럴당 116.29달러 선에서 움직였으며 WTI는 최근 석 달 만에 15%, 브렌트유는 11% 이상 급등한 것입니다. 국제유가는 산유 지역인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정정 불안이 장기간 지속되며 올랐으며 최근 미국의 시리아 군사 개입 임박설로 더욱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정석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시리아 사태가 이라크와 이란 등으로 확산되면 공급 차질이 빚어져 단기간 유가 급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기업 개선 작업 중인 금호산업의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채권단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회사를 살리려면 상장 폐지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호그룹 관계자는 금호산업 구조조정 방안과 관련해 현재 대주주가 채권단이어서 유상증자를 하려면 채권단이 추가로 자금을 내야 한다며 산업은행이 채권금융기관들의 추가 자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금호산업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채권단의 판단과 결정을 따르겠다며 구조조정 기업의 전 대주주로서 부실 책임을 지고 기업 회생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다시 밝혔습니다. 한편 산업은행은 금호산업 구조조정 방안을 둘러싸고 신규 순환 출자 논란이 제기되자 재검토 의사를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부진의 여파로 국내 대형 제조업체들의 공장 가동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국이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조업 부활에 나서고 있지만 한국의 제조업 활력은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감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매출 상위 30개 제조업체의 올해 상반기 가동률은 평균 91.29%로 작년 상반기 93.03%보다 1.74%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경기가 급냉한 2009년 연간 가동률 91.45%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조사 대상 30개 업체 가운데 작년보다 가동률이 상승한 곳은 10곳에 불과했으며 금융위기 이후 고성장한 자동차와 화학, 정유, 기계, 철강업체들의 가동률 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BNP 파리바은행과 DBS은행, 호주 뉴질랜드은행, 서울지점 등 외국계 은행이 통화수합 담합 혐의로 무더기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들 은행은 금감원으로부터 과태료 5천만 원씩을 부과받았습니다. BNP 파리바은행 서울지점은 임직원 5명이 문책 조치를 받았고 DBS은행과 호주 뉴질랜드은행 서울지점은 각각 2명과 3명이 문책당했습니다. BNP 파리바은행 서울지점은 2011년 4월 1억 달러의 통화수합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다른 계약자인 DBS은행, 호주 뉴질랜드은행 서울지점과 최저 매매 호가를 정하고 유사한 수준을 제시토록 사전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 연준 이사회 차기 의장 결정 과정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로런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지명될 것이란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28일 백악관이 유력 후보인 제닛 앨런 연준 부의장에 대한 검증 절차를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고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백악관이 차기 의장 후보에 대한 검증 작업을 시작했지만 앨런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행정부 사정에 정통한 상원 보좌관 2명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백악관이 양대 유력 후보 중 서머스 1명에 대해서만 검증하고 있다는 점은 오바마 대통령이 서머스 지명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는 관측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행정부 한 고위 관리를 인용해 오바마 대통령이 하원이 회기를 재개하는 다음 달 9일 이후에 차기 의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경상수지가 18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국제수지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달 경상수지 흑자액은 67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월에 72억 4천만 달러보다는 작지만 작년 같은 달 61억 4천만 달러보다 늘어난 것입니다. 상품 수지 흑자는 전월 50억 2천만 달러에서 56억 8천만 달러로 늘었고 수출은 483억 9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8%, 수입은 427억 1천만 달러로 3.5% 증가했습니다.
정영택 한은경제통계국장은 8월에도 휴가철 해외여행 등 계절적 요인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줄 수 있지만 상품 수지는 계속 호조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한은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인 530억 달러 달성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어제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대책 가운데서 수익과 손익 공유형 모기지 제도에 대한 관심이 단연 높았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건설부동산부의 박홍용 기자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 가운데서 이 수익과 손익 공유형 모기지 제도, 이름이 좀 상당히 생소합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데요.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 여름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전셋값 상승세가 무서웠는데요. 정부는 실수요자들마저 집값 하락 우려 때문에 임차 시장으로 나오면서 전셋값이 연일 상승하고 있다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실수요자들이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정책 금리를 활용해 대출을 지원하는 모기지 제도를 도입한 것인데요. 사실상 마이너스에 가까운 초저금리의 정책 자금을 지원해 사회초년생이나 전월세로 거주 중인 세입자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파격적인 매매 활성화 방안입니다. 특히 이 상품은 정부의 국민주택기금이 단순 대출이 아닌 주택 구입자와 집값 상승과 하락의 리스크를 공유하는 새로운 개념의 모기지 기법이어서 집값 하락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공포심을 어느 정도 걷어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수익 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기금에서 집값의 최대 70%까지 연 1.5%의 초저금리로 20년간 대출을 해주되 만기 또는 처분 시에 발생하는 이익을 기금의 투입 비용만큼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손익 공유형은 수익 공유형과 유사하지만 손실까지 주택 구매자와 기금이 함께 책임지는 것이 큰 차이인데요. 수익 공유형은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대출자가 원금과 이자 상환 의무를 부담해야 하지만 손익 공유형은 기금 지분에 대한 임대료만 지분하면 됩니다. 임대료는 초기에 5년간은 1%, 6년차부터 2%를 부담하면 되는데요. 기금 지원 한도는 집값의 40%로 수익 공유형보다 작습니다. 정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매입하는 전용 85제곱미터 또는 6억 원 이하 주택으로 대상을 한정했고요. 10월부터 3천 가구에 한해 시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 국내 최초로 도입된 제도라고 들었는데요. 해외에서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예, 영국에서 90년대 후반에 도입된 바가 있는데요. 집값 상승으로 인한 서민층 주거 불안이 심각해지자 영국 정부는 정부 지분 출자 형식의 자금 지원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20%에서 25% 정도 지분 성격의 자금을 지원하고 나머지를 주택 수요자가 조달해 주택을 구입하는 방식입니다. 수요자는 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납부하고 만기의 집값 시세 차손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이번에 도입한 제도와 흡사합니다. 영국 정부는 연 평균 5천 가구 정도를 이 같은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제도는 내 집 마련을 꿈꿨던 수요자들에게는 상당히 반가운 제도일 수 있겠다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대상 요건 또 이용 방법은 어떠합니까? 예, 정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면 선착순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상 주택은 6억 원 이하 기존 주택과 미분양 주택인데요. 당장 10월에 신청에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분양될 주택은 해당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출 이용자의 상환 능력, 주택 적격성, 대출 필요성 등인데요. 상환 능력은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한마디로 소득이 적으면 대출 총액도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연소득의 4.5배 이내로 대출금을 제한할 계획인데요. 이것이 사실상 총부채 상환 비율과 유사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천만 원인 직장인이 수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신청할 경우 최대 1억 3,500만 원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값 중 대출의 비유중을 뜻하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역시 70%로 유지됩니다. 또 상환 능력 심사를 통과하면 대출 필요성을 검증받아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기존 아파트 청약에 적용되던 청약 가점이 일종의 커트라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등을 점수하에 높은 순서대로 대출을 내주는 개념인데요. 한마디로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유리한 셈입니다. 다만 일반 주택 청약이 아니기 때문에 통장 점수는 제외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청약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대출이 나온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이번 대출 상품은 대출자와 국민주택기금이 수익과 손익을 나누는 형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심사 요건이 하나 더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주택의 적격성 여부입니다. 금리가 매우 낮은 모기지의 특성 탓에 만일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정부는 무조건 손해를 떠안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정부는 앞으로 집값이 오르거나 적어도 크게 떨어질 개연성이 낮은 주택을 중심으로 대출을 해줄 계획인데요. 주택의 입지와 준공 시기 등을 특히 꼼꼼히 들여다본다는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10월에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요자는 늦어도 9월 중에는 내가 살 집을 미리 선택해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어진 지 20년이 지난 주택은 향후 20년 안에 재건축 등을 이유로 멸실될 가능성이 커 대출을 거부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가깝고 학군이 좋은 곳의 주택을 선택하는 게 수요자 입장에서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수익 공유형, 손익 공유형 이 둘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낫습니까? 예, 그것은 대출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어느 정도 목돈이 있다면 20년 만기가 지나 일시에 대출을 상환하는 손익 공유형이 더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익 공유형은 금리가 연 1.5%로 손익 공유형보다 저렴하지만 원리금을 분할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편입니다. 하지만 지분제인 손익 공유형은 설령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손해를 어느 정도 부담해주지만 수익 공유형은 순수 대출이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할 경우 대출자가 이를 모두 감당해야 합니다. 물론 당장 목돈이 없다면 집값의 최대 70%를 대출해주는 수익 공유형이 40% 수준인 손익 공유형보다 유리합니다. 또한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보는 대출자라면 수익 공유형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홍용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금융그룹 계열사 대표 인사가 이순우 회장 취임 2달 반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우리금융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는 우리카드 사장의 강원전 우리은행 부행장, 우리아비바 생명 사장의 김병효 우리은행 부행장, 우리자산운용 사장에는 박종규 전 우리자산운용 사장을 최종 후보로 선임해 이사회에 통보했습니다. 우리 F&I 사장에는 박성목 전 우리은행 부행장, 우리 FIS 사장에는 김종환 우리은행 상무, 우리 프라이빗 에쿼티 사장에는 최운옥 전 우리 T 본부장, 우리금융정영연구소 대표에는 주재성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우리 신영정보 사장에는 호종희 전 우리은행 부행장이 각각 내정됐습니다. LG전자가 다음 달 6일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13에서 사운드 플레이트를 비롯한 AV, 오디오 비디오 기기 신제품을 공개합니다.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사운드 플레이트는 풍부한 TV 음향을 원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제품으로 35mm 두께의 넓고 평평한 모양으로 TV를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체 서브우퍼가 내장된 120W 4.1 채널 스피커에 자성이 강한 네오디뮴 마그넷을 사용해 입체감 있는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블루투스가 지원돼 스마트폰이나 PC 등 다른 기기와도 무선 연결이 가능합니다. LG전자는 이 제품을 연말쯤 유럽 시장에 출시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